변호사님, 내가 막 검사님하고 수사하는데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럴 수도 있죠. 이해를 해주더라니까. 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형님들, 로브라더스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검사 출신 변호사 임명한 변호사와 함께 수사 도중 자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백이라는 게 말이죠, 내가 뭐 이런 행동을 한 게 맞다,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게 인정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평소에 그 경찰 수사에 참석을 좀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불난 건물 사항 같은 경우는 불이 났어요. 소화기 설치하셨습니까? 방화벽을 설치하셨습니까? 안전 점검을 했습니까? 팩트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심 안 해가지고 불난 거 맞지요? 과실 맞지요? 주의의무 위반 맞지요? 이렇게 법적인 걸 자꾸 추궁하는 경우들을 제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백은 그래도 사실관계, 이 팩트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단순히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거랑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다. 그런데 남이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 아, 가져갔다는 팩트는 인정하나? 그렇죠. 고의까지 인정을 해야 자백입니다. 사실 그 고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법정에서 판사님이 궁극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긴 한데, 자백을 풀로 다 하기를 구속하기는 항상 원한다. 그래야 수사가 좀 빨리 끝나고. 아까 말씀해주신 과실범 역시 네. 자기 실수인 것까지 인정을 해야 자백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아마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그때 당시 이제 집요하게 그 문제는 법원의 판사님께서 판단하신 문제라, 나는 소화기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팩트만 이제 이야기를 하자,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임명한 변호사는 검사로 이제 재직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다뤘는데, 자백을 유도하는 임검사만의 어떤 스킬 있었습니까? 저는 주장하는 대로 다 받아 써주는 편입니다. 친절하네. 대신 이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서 이 사람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수사 보고서나 검토 보고서 이런 걸 써주는 편입니다. 급습을 하네, 뒤에서. 수사할 때는 웃어주다가. 자,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 제 의뢰인들 중에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님, 내가 막 검사님하고 수사하는데 분위기 좋았습니다. 막 내 말 다 이해해주고 끝나고 담배도 한 대 피고, 아이고, 선생님 그럴 수도 있죠. 이해를 해주더라니까. 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골로 갑니다, 그게. 증거들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배치되는 이야기를 쭉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나중에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이 사람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해명할 기회도 안 주네, 그러니까. 물론 증거들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증거가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걸 잘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자, 근데 아까 사례에서요, 거의 뭐 1시간을 예를 들어서 막 추궁 당했어요. 화재 사건에서 막 추궁을 당했는데, 거기서 결국 자백을 덜컥 해버린 겁니다. 그래, 맞습니다. 내가 조심 안 해가지고 불난 거 맞습니다, 인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한번 딱 해버리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서류를 부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부동의? 법정에서 내용 부인합니다, 이 한마디면 판사님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서류를 전혀 못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조사를 받으면은 피의자 신문 조사라고 해서 문답 이렇게 이제 기록이 다 되는데, 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 조사 다 받고 내가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다 진술해놓고도 법정 가서 난 그거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판사님이 펴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증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럼요. 경찰 검사가 요즘에 좀 힘듭니다. 재미가 없는 직업이 됐네. 결국 그래도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법정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자백을 날린다 하더라도 자백이라는 게 좀 앞뒤 맥락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백만 딱 있다, 이런 사건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나? 옛날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해서 고문이나 강요로 자백만 받아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법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막아놨어요.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았다, 그 뒤부터 이루어진 수사도 모두 위법한 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백을 할 때 뭐 제가 사람을 찌르고 범행 흉기를 뭐 제 방에 어디 숨겨놨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막 고문해가지고 그 자백을 얻어냈다면, 진짜 그 흉기를 집에 가서 찾았다 하더라도 뭐 뒤에는 다 위법한
가능한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백만 있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백을 뒷받침하는 간단한 증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만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뜸 뭐 경찰에 출석해서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뭐 이렇게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는 증거니까. 그렇죠.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자백을 해버리면 또 증거가 두 개인 게 돼버려서 그건 또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백만 했다. 이럴 때는 절대로 처벌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사받기 전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미 수사를 다 받고 와서 나중에 나는 자신만만하게 수사를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수사를 완전 망친 것 같다. 수사를 이미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다가 조서에는 자백으로 써진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서를 보고 당황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서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서의 효력을 날린다고 해도 이제 그때부터는 나의 자백이 없는 상태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나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설득력 있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이제 자백은 날린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수사받을 때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또 하면 너무 다른 얘기 하면 또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감각적으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로브라더스 영상은요, 수사 도중에 자백에 관한 이야기를 검사 출신 변호사 임명한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